지금부터 2021년 제1차 경남도당 정치 아카데미 3주차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강의에 참석하신 우리 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참여하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이 우리에게 황금같이 귀중한 시간들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0분 강의와 20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현재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단장이시고 현재 창원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박민원 단장님을 모시고 경남 산업 구조의 미래 비전에 대해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원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 달 전에 맞아가지고 제가 거리도 2m 이상에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이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오늘 제목은 경남 산업구조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의 교수로 현재는 재직 중인데 파견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민주당의 도당 이게 연수하는 데 와서 강의를 하는지 이렇게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저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경남 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비전의 제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때마침 좋게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경남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산업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산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짚어나가면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의 순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은 시간은 약 한 60분 되는데요. 다음 강의하시는 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 돼가지고 옛날 건투로 치면 WBC 챔피언 전 하기 전에 미리 오픈 게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픈 게임 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오픈 게임이 또 더 재밌는 경우도 한 번씩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남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경남의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고요. 전국적인 인구도 조금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남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그래프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화면이 좀 화질이 좀 이래서 그렇지만 조금 보시기 힘드신데요. 서울은 왜 잘 사는가 보면 대부분 서비스 산업이 주가 되겠고요. 울산도 좀 잘 사는 편인데 울산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경남은 전국적인 가장 평균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도 한 반 정도 되고 한 서비스업도 한 반 정도 되는 가장 전국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최근에 GNI라든지 GDP,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PPP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일 외우셔야 될 게 이제 GDP per capita, 국민 1인당 GDP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개인 소득만 가지고 또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냐는 목표인데,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1인당 한 2,300만 원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남만을 보게 되면 1,900만 원 정도로 봐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약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차이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남이 뭔가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스마트 산단을 하게 됐는데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CO2 배출 문제, 코로나, 국내 내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제조업의 문제가 있는데요. 경남이 한국 제조업의 한 20, 특히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28.3%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단지임에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 산단이라는 사업을 2018년 12월에 대통령께서 직접 경남에 방문하셔가지고 제조업 혁신이라는 아이템으로 한번 스마트 산단을 한번 해봐라. 전국적으로 2017년 김경수 지사님이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 경남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안 계시겠죠, 지금 여기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분위기가 확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스마트 공장을 스마트 산업 단지로 묶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셨고, 그게 2018년 12월입니다. 2018년 12월 저는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에서 의원님 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진짜. 매일 애들하고 소주 마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도 차고, 제가 축구하면 애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앞에 갈라져 주면 제가 그냥 굉장히 제가 공 잘 차는 처럼 오해를 해서 드리블을 해서 7골씩 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주말 되면 막 동료 교수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불현듯 갑자기 뜬금없이 2019년 2월에 저한테 스마트 산단 한번 맡아볼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곡돼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은 원래 그렇게 전달되나 봅니다. 그래서 전달이 됐는데, 세 번째 때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그때 또 때마침 안 좋은 이야기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사님께서 그 학교에 가시는 일이 2019년 상반기에 생겨가지고 학교도 가 계시는데 좀 뭔가 경남을 위해서 좀 도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주변 교수님들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스마트 산단을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는 다시 가라 하면 제가 가겠는데, 스마트 산단 단장 한 번 더 해라 하면 진짜 다시는 안 할, 그 정도로 힘들게 2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약 한 달 정도 조금 지난 상황에서 한 2달 만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산업단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좀 꽤 아는 사람한테는 꽤 유명한 그림이고요. 어제도 KDI에서 연구원들이 내려와서 이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갔는데, 중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산업단지를 혁신하는 거하고 미래형으로 바꾸는 거하고 제일 큰 게 뭐냐면 근로자들에 대한 친화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제조혁신이나 미래형 산단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나, 근로자 친화 공간은 시의원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같은 그 광역자치단체 또는 소규모의 자치단체의 많은 정치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월급이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에 그 마그네틱 택을 달고 왼손에는 아이스 커피를 들고 있어야 뭔가 좀 제대로 된 곳에 취업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남에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경남에 그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청년에게 그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다. 일부 있다라고 하면 창원의 LG전자 연구소 정도가 되면 그 정도의 목에 택 달고 왼손에 아이스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건물을 지어서 이러한 멋진 이렇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처럼 멋진 건물을 짓고 야 우리 뭐 지역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런 건물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주변이 그렇게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게 좀 주요해서 지금 현재 창원공단에는 남천 공원화 개발 사업도 있고요. 여러 지금 공원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맨 먼저 이거는 이제 창원만을 위한 거니까 다른 지자체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참고해야 될 곳이 뭐냐면 김해라고 보거든요. 김해. 이렇게 지구별로 나누었어요. 디지털 컴플렉스 지구라고 나누어 지금 현재 사업이 시작된 지가 1년 반밖에 안 되지만 지금 많은 투자 유치 기업들이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땅을 지금 사고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도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왼쪽에 팔룡지구에 가면 경남 테크노파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 현재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안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창원의 중앙대로 있는 거 보면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도 지금 이제 남천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김해하고 진주하고 창원하고 강수호 연구개발 특구 있지 않습니까? 잘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포장을 열심히 하는 것에는 열심히 하지만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컨텐츠가 빵빵한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그냥 조그마한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창원 강소 연구개발 특구 이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 밑에서 일했던 스마트 산단에서 일했던 팀장 한 명이 그쪽에 가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실장으로 부임이 돼서 이제 공조를 하면서 사업을 저희가 많이 가르쳐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창원 강소 연구개발 특구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캠코가 또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센터도 굉장히 크게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 저는 김해에 지금 여기가 이제 김해 골든투드 3단지가 의생명 강소연물 특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몇몇 기업의 대표 기업을 가지고 계속 신문이나 언론에 내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올바른 컨텐츠 기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의원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저는 이제 스마트 산단한 데서 1조 준다 그래서 1조 주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 사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니까 저는 1조 주는 줄 알고 갔는데 산업부에서 돈이 10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선언만 되었지 지금 아무 예산이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한번 해봐라 라는 겁니다. 저보고. 아니, 대학 교수 열심히 살다가 내보고 왜 돈 달라고 이야기해봐라 하냐 하니까 당신이 돈을 달라고 해야 우리가 돈을 준비해서 주지. 그러면서 이제 밤샘이 시작된 겁니다. 매일매일 밤샘했습니다. 반월시야하고 창원 스마트 산단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반월시야도 산업기술대학의 최고 에이스 교수가 스타 교수가 왔고 제가 뭐 창원대학 스타 교수를 말은 못하지만 제 입으로는 약간 비슷한 뭐 달 정도 되는 스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교수였기 때문에 저도 같이 붙었는데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된 거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따나.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분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분의 눈에 초점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감했죠. 그만두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눈에 초점이 흐린 후 딱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박 단장님, 저는 그만둡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전화로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그만두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준비를 해서 기재부에 갔는데 여러분들 기재부 아시지 않습니까? 기재부 가면 공무원 위에 공무원 연예인 중에 정우성 기재부 아닙니까? 갔는데 돈 10원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때까지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산단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협의된 적도 없다. 신문지상에서만 봤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가가지고
돈 달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얼마 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여기 공무원 안 계시죠? 경상남도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내가 이거는 대국민 사기라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곡 지금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지. 그 당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큰 사업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의 모든 틀을 만들고 좀 갔어야 되는데 그나마 저야 이 출신이 이 동네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 동네를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이 악물고 가니까 하는 거지. 일반 교수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아시고 한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많은 지자체 의원님들께서 꼭 한번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뭐 저야 고통스럽게 해서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고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뭐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순간에는 특히나 우리 직원분들 20몇 명 있는데요. 동료가 엄청났습니다. 예. 단장님 우리 지금 파견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장님. 그래서 제가 그 파견 복귀하려고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러길래 제가 창원에 막걸리집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막걸리집 가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만 더 내하고 같이 일하면 혹시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또는 사업비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족 한 가족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면 자살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 한 가족 살린다는 생각으로 오늘 1시간 더 하자. 파견 복귀 이야기하지 마라. 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 최초의 6개월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물론 많은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해서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진솔되게 오늘 처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 사업을 땄습니다. 제가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업 중에서 제조 플러스 ICT. ICT 요 의원님들 잘 모르시겠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오늘의 핵심은 ICT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ICT라는 것을 경남에 최초로 한번 도입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조 플러스 ICT. 그래서 첫 관료들과 함께 경상남도 관료들과 함께 첫 회의를 했는데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단장님 일단 안 됩니다. 우리는 제조입니다. 우리는 제조지 ICT는 서울에서 하는 거다. 제조업은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1인당 제조업 매출액은 대기업을 포함해서 5억입니다. ICT는 1인당 매출이 17억입니다. 3배 이상입니다. ICT가 그만큼 매출이 높을 뿐만 아니고 제조업은 지금 이제 3%에서 5% 정도밖에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ICT 이윤 많이 남기는 곳은 40% 이상 남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판교가 두산중공업보다 작습니다.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종업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판교에. 두산중공업 1년 매출이 3조에서 4조 사이입니다. 판교 매출이 지금 50조에서 60조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판교에는 이런 건물 하나에 1층, 2층은 전부 다 카페고 어린이집입니다. 그 직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동일한 돈을 주고 동일한 세금을 내고 우리 경남은 어린이집에 애를 태우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파란 잠바를 입고 샤타문을 열고 가서 기름때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목에 택 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도 ICT 기업을 유치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최대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욕을 먹고 돌아가고 나니까 그 당시 관료들끼리 모여서 제 욕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경남 경제에 대해서. 큰일이다 했는데 지금 장관님이신 문성욱 장관님 그 당시 부지사인데 지켜보자. 열심히는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이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제 시장님하고 지사님께서
해봐라 라고 해서 산업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제조 플러스 ICT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경상남도에 넣게 됐습니다. 넣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넣게 되니까 사업을 제안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ICT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 제안이 굉장히 이지하게 돼요. 기존의 제조업은 사업 제안을 하려면 너무나 랍하고 옛날에 했지 않느냐. 옛날에 이거 했어요. 한 것밖에 없어요. 한 것밖에. 한 거. 제가 사투리 좀 죄송합니다. 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제조 플러스 ICT 하니까 굉장히 이지하게 사업 아이템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이 너무 흥분해요. 길어져가지고. 괜찮습니까? 그 스마트 공장 처음에 하니까 제가 스마트 산단한다니까 많은 노동 관련된 분이 저한테 어떻게 박민원 교수가 그 비노동자적인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느냐. 예? 무슨 말입니까? 스마트 공장 하면 일자리 줄어들고 로봇으로 다 바꾸고 AI가 일을 다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마트 공장 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개인의 판단, 특히나 CEO의 판단에 감정이 대부분 개입됩니다. 그 전화 받은 고객에 대한 기분 나쁜 거, 그 친구하고 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한 거로 가지고 사업의 비즈니스 판단을 굉장히 많은데 스마트 공장은 사장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뽑아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의 운영이나 결정을 하라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에요. 그 기본적인 철학은 이해 못하고 그냥 로봇 들어온 것만, 로봇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창원공단 골든숲뿐만 아니고 저 위에 하나 테크노밸리도 가면 완전 로봇 자동차가 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장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를 뽑으려면 ICT 기업이 들어가야만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ICT 기업이 없으면 데이터를 절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CT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판교에 가서 소맥을 한 10,000잔 먹었을 겁니다. ICT 대기업 사장들, 임원들하고 돈 10원도 없으면서 신문지상에는 1조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당시 기재부하고 협상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돈 10원도 없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ICT 대기업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돈 있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ICT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사업이구나 해서 아이템들을 사업을 해서 당신들 이거 하시오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이나 우리나라의 정부는 큰 국책 사업비를 기업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안티. 대부분 어디에 주냐 그러면 공공기관에 줘야 안정적이다. 자, 그런데 공공기관에 주면 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억이라는 사업비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명이 일을 하죠. 한국전기연구원 한 명당 임금비가 1억 5천이 넘습니다. 자기 간접비 때문에 2억이 되죠. 2명 하면 4억 날라가죠. 그중에 남은 6억 중에서 간접비 30% 떼이니까 3억 날라가죠. 그럼 3억 남았습니다. 그 3억 남은 것 중에서 공동연구를 누가 하냐면 대부분 스카이 출신이니까 서울에 자기 친구들하고 공동연구를 합니다. 지역에 그 10억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나 낮다. 그래서 분명히 사업비는 여러분들 하실 때 기업에게 사고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잡혀가는 건 그 기업이 잡혀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비를 써야만 그 돈이 돌게 됩니다. 10원이라도 더 들어가야 기업들이 그 돈으로 애들한테 용돈을 주면 애들이 떡볶이도 좀 더 사 먹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한 번 더 깎는 겁니다. 청바지도 하나 더 사는 거지. 그래야 선순환 구조로 사업비가 운영이 된다. 절대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비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라. 캡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공 스토리 중에서 이거는 이제 지식에서 자주 쓰시는 그림인데요. 참고로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손으로. 믿지를 못하시는 눈빛인데. 여기 김해에 들어오는 NHN, 전자기술연구원, SDS, 다소는 7월 9일 날 STX 오션 빌딩에 참 STX가 망해가지고 빌딩은 비어 있는데 그 빌딩에 다소가 들어오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연구원, 디자인진흥원 다 대부분 창원에 들어서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창원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하나 잘 된 걸 NHN이 그래도 김해 오는 거니까 그나마 그거는 잘 됐는데요. 어쨌든 많은 이런 ICT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19년 3월에 제가 부임하고 지금 현재 창원국산단의 가동률이 약 한 81%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전체 입주기업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자료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나머지를 보게 되면 어디 부분이 제일 성장하고 기업이 많이 늘었냐면 전기전자 및 비제조 분야가 스마트 산단하고 기업 수가 200개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비제조가 ICT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핵심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게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좋아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다운되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산액을 보게 되면 지금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를 보면 2021년도 데이터가 아직 지금 없지만 2021년도 최근의 데이터를 지금 보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가 나올 건데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 인원을 보게 되면 고용 현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상반기부터 고용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경남 창원 거제에서 경남 전체적으로 고용이 많이 감소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조업 산업단지는 수도권에는 반월시와 인천 남동이 핵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울산 군산이 있는데 군산이나 뭐 광주 첨단이나 대구 성서는 매출액 비준에서 우리하고의 경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남 창원하고 제일 비교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경북 구미입니다. 경북 구미하고 우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거기에 산업 구조나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일치하는데 구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도 약 한 6에서 8% 상승했는데요. 구미한테 좀 죄송한데 구미는 6.6% 내려간 데 비해서 경남 창원 같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11% 성장하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제조업을 보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빨리 반등한 곳이 바로 경남 창원입니다. 이게 스마트 산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제 입으로 절대 하지 못하겠습니다. 1조를 좀 했다. 한 3조 정도 했는지 모르겠다. 1조 정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그냥 저의 막연한 자랑일 뿐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이겁니다. 앞에 이야기는 그냥 현황과 돌아갔던 이야기 이런 일은 있었다 없었다 정도고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짜 2년 6개월 동안 스마트 산단 단장을 하면서 명함만 해도 한 1000장 이상 한 것 같고요. 리멤버 안에 그 이후로 뭐 1000명 이상 늘었던 것 같고 800번 정도 저녁 회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애가 4명이거든요. 애가 4명인데 제 나이에 비해서 애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그 애들을 서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들어갈 때 누워 있고 나올 때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좀 힘들게 매일 뭐 이제 저녁 늦게 들어가면 앞에 대각선 집에 그 삽살개가 있었는데요. 그 삽살개가 저만 오면 너무 짖어가지고 제가 그 삽살개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2년 한 6개월 7개월 하면서 딱 하나 얻은 거는 뭐냐면 성과도 좋고 열심히 한 거 좋다.
반등도 제일 많이 했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도 이제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저는 청년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청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저하고 전혀 공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전혀 서로 짜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만나 뵙고 이렇게 의견은 나누지만 저하고 청년이라는 부분에서 공감한 적은 없습니다. 약간 공감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창원 시민이 약 한 5년간 한 3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김해시에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마산에도 아파트가 많은데 뭐 어쨌든 아파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3만 명 줄고 이제 창원시가 특례시를 유지하려면 100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104만 지키기 정책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104만이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간 청년 인구는 정확하게 4만 명이 날아갔습니다. 전체 인구 준 것보다는 다 청년 인구가 더 줄었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10,000명은 오히려 창원시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청년이 아닌 인구들은 창원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4만 명이 나가니까 이제 늘는 겁니다. 동경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주택단지에 청년이 없는 주택단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한 동에 한 두세 집 사는 데가 많아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옆집에 가서 옆동에 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일과 중에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속도는 너무나 심각하다. 청년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고용 인구는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누가 나가냐? 청년은 나가고 나이 드신 분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청년 일자리 선순환 시스템 뭐 언론이나 인터뷰 누구 뭐 토론회 그런 데 가보면 청년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청년 선순환 시스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죠. 그분들 중에서 제대로 그 정책을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청년은 기회라고 봅니다. 청년은 기회를 좋아하지 일자리도 물론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자리를 잡을 기회 내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뭐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에 아무런 건물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곳에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회의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뭐 건물 지어서 뭐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을 잡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 지방소멸이라는 다큐가 꽤 유행해서 몇 번 재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뷰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했던 PPT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어디 행사에 가서 PPT를 했는데 KBS 작가가 그 PPT를 보고 지방소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작가하고 저하고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일극체제 서울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좀 재밌죠. 일본은 지금 지방 창생 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창생 운동을 누가 하냐 그러면 지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경이 하고 있습니다. 동경이 살기 힘드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하철도 복잡하고 각종 유해 요인들이 생기니까 동경에서 나도 아주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방을 살려야 동경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이 그런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서울의 집값을 줄이기는 방법은 지방을 잘 사게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잘 사게 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 뭐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는데 여기 뭐 다 이제 지방 창생 운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다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
뭐 이런 애로 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정부의 노력이 이번에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서부권 KTX, 뭐 어디 도로, 뭐 낳고 지방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드웨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방을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놓으면 서울로 더 빨리 올라갑니다. 소프트웨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땅인데 조금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는 6대 정책이라고 일본에서는 정했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6개의 정책, 6개의 핵심, 산업, 지방정부, 지역대학, 금융, 노동, 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을 잡아놓는 지역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건 제가 나온 대학인데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6년 동안 진짜 너무 고생했는데 이 마크 보기도 싫은데 오늘 나왔네요. 오사카에는 오사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100대 안에 들어갑니다. 지방대학인데. 일본에서도 대학 순위가 3위고요. 뭐 지역에 살되 세계적으로 성장하자. 너무나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살되 세계적으로 성장하자. 부산대학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부산대학이.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그런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안타까운데요. 서울대학하고 저기 다른 지방의 사립대학하고 대학 서열 순위의 핵심은 그 대학의 평판도가 아닙니다. 1인당 학생 교육비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단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서울대학이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MIT나 그런 대학은 전부 다 1인당 학생 교육비가 1억 정도 하거든요. 연대 고대가 한 3,300에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나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2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부산대학교 얼마겠습니까? 1,800만 원. 수도권 대학에서 부산대학이 경북대학이 밀려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학생당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제가 여기 인제대, 경남대 이야기할까요? 깜짝 놀랍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인제대학하고 단국대학하고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불과 2, 30만 전만하더라도 단국대나 인제대학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카이스트가 9,400만 원 합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역에서 그 대학에 대해서 교육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대학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청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학생은 주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의 예산은 줄어든대.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대학의 예산을 배분을 할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사업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 많이 할당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작다. 이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을게요. 수입이 5천만 원인 아버지께서 본인 생활비 한 달에 한 1년에 한 1,000만 원밖에 안 쓴다. 서울에 가 있는 학생한테 아들한테 학비 1,000만 원 보내주고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한테 주거비 1,000만 원 보내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뭐 신성사든 뭐든 LG전자의 1차 밴드사에서 뭐 과장으로 일하는데 돈의 수입의 5분의 1을 어디다 보내면 다시 서울에 다 보내요. 서울은 끊임없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역경제의 주축 기업 산업체의 제조업과 ICT 되는 유니콘 같은 기업을
제발 공공기관이나 공공국책 연구소에 많은 돈 줄 필요 없이 그런 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주라. 직접 지원이 안 되면 그 건물 주위에 공원을 엄청나게 만들어주든지 그 건물 주위에 어마어마한 카페 거리를 만들어주든지 맥주 거리를 만들어주든지 하는 엄청난 지원책을 해줘야 된다. 이 선순환 고리, 지금 이거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갈 줄 제가 생각도 못 했는데,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다음 페이지 좀 안 됩니까? 이 그림으로 저는 모든 이야기가 다 대변된다. 이 그림 하나로. 잘 안 보이시죠? 수도권 2천만 명이 사는 지하철 지도입니다. 밑에는 150만 명밖에 살지 않는 큐슈,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지하철 지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GDP, 1인당 GDP는 일본이 높지만 PPP, Power Purchase Parity,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에 이겼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더 잘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만 명이 사는 부울경에 부산을 포함한 울산까지 해서 지금 지하철 노선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장류하고 김해하고 창원이 104만, 여기 한 50만, 150만이 있는데 양쪽 사이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철도는 있죠. 철도 있지 않느냐. 그건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철도를 깔아 놓으니까 사람이 안 가니까 철도 맨 종착역에 제일 좋은 기업이나 건물을 세워서 사람이 억지로 거기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역마다 문화가 생기고, 지하에서 청년들이 올라와야 돈을 법니다. 지하에서 청년들이 올라와야 돼요. 지하에서 청년들이 안 올라오면, 저는 일본 큐슈 대학에 이제 외국인 무슨 교수로 지금 있는데요. 큐슈 자주 갔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는. 술도 많이 먹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술집도 많고, 스시도 맛있고 한데. 거기 가면 지하에서 막 쏟아 놓습니다, 젊은이들이. 15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부산만 해도 300만, 창원 104만, 울산만 하더라도 몇 만입니까? 100만이 가까운, 100만이 넘는, 120만입니까? 근데 그런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하에서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회의 땅으로 갑니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이 지도 하나로 모든 것이 표현된다. 왜 안 해주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4대강 23조 쓸 때 그 돈 반만 썼어도, 그죠? 다음에 꼭 집권하시면 100만 이상 도시 주변은 지하철 다 깔아주십시오. 그냥 강제적으로 다 깔아야 됩니다. 내가 왜 같은 동일한 세금을 내고 나는 지하철 생활을 하고 넌 지하철 생활을 못 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전거, 창원시 뭐 자전거 도시 말이 안 됩니다. 자전거 도시는 지하철이 있는 곳에서 자전거 도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지,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직장까지 어떻게 갑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은 전부 다 평상복장, 이런 복장에 자전거를 타는데 우리는 전부 다 쫄쫄이 바지, 보기도 민망한, 엄청나게 민망한 옷을 입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게 출퇴근이 아니고 뭡니까? 거의 자기 운동, 뭐 자기 혁신, 거의 뭐, 예? 그래 놓고 일찍 가서 회사 밥 먹고 샤워 한 번 더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샤워를 2번이나 하고 하루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그리고 저는 꼭 내년에 집권을 하시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뭘 해야 된다? 지하철을 다 깔아야 된다. 촘촘하게. 절대 뭐 반대, 뭐 여론 완전히 다 무시해야 됩니다. 단적인 그림 하나가 여기서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후쿠오카는 무슨 도시냐, 일본에서는 젊은이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제일 예쁜 여자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대구에 있다 그러죠. 이제 있습니까? 일본은 제일 예쁜 여자가 후쿠오카에 있다 그럽니다. 아직도.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도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럼 일본은 그러면 왜 후쿠오카에다가 이렇게 했느냐? 지방자치율, 우리는 75대 25, 일본은 50대 50입니다. 거기서부터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2년 반 동안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봅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나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영어에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Most innovative economies,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가 어디냐? 우리나라가 당당히 세계 1위입니다. 에? 이 뭐죠? 이건 전부 서울입니다. 서울을 보고 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게 안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다음 그래프. 이거 보면 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R&D 이스라엘이 6%라 하기도 하고 4.5%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율이 4.5%가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R&D를 투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어디에 투자된다? 수도권에 투자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돈, 뒤에 돈이 다 어디에 집중된다? 수도권에 집중된다. 여기에 돈이 없는 거예요. R&D 투자를 하려면 R&D 연구를 하는 사람 누굽니까? 25세에서 35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R&D를 대부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청년들이 기회를 갖지 못한다. 저는 R&D 강제 배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R&D 인구당 R&D 투자, 국가 R&D 투자를 배분해야 된다. 일반 경쟁을 붙이면 당연히 저도 서울대하고 몇 번 붙어가지고 이겼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1등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빨리 공표를 안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언론에 흘려버렸죠. 그러니까 저첩시 해주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럼 너도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의 강제 배분이 필요하다. R&D. 이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이 동영상인데 안 됩니까? PDP로 했나? 안 됩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 동영상인데, 어쨌든 글로벌 지형의 대부분이 이제 IT 쪽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나. 이거 사진을 아시는 분 잘 없을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프랑스 에꼴 40이라는 데입니다. 여기는 딱 정확하게 몇 년이냐 그러면 4년 있습니다. 등록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한다? 코딩만 합니다. 코딩만. 코딩만 여기서 4년 합니다. 입학이 너무 힘듭니다. 아마 1000대 1쯤 될 겁니다. 아마 입학하려면. 그런데 의사 하다가도 의사 시험에 떨어지면 여기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한데, 여기에 나온 학생들이, 청년들이 세계적인 기업에 당연히 다 들어가고요. 세계적인 창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데인데, 이 발상을 프랑스에 있는 개인 사업가가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박이 나서 지금 너도 나도 에콜 40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무슨 사업비 있습니까? 경남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비 400억이 있잖아요. 그 돈 10분의 1만 써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안 해. 왜 안 하느냐? 다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교수지만 대학 교수에게 돈을 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해운대 백사장에 200명의 대학 교수를 세워놓고 동시에 소변보라라고 하면 동시에 소변봅니다. 파도가 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소변보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소변본지 찾을 수가 없다. 그게 대학의 지금 현실이다. 집중해서 필요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줘야지, 그냥 대학 교수인데 돈 나눠주면 정말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스테이션 F인데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스테이션 F인데,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옛날에 와인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다시 프랑스 시내에다가 와인을 공급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다들 프랑스 살고 싶죠. 스테이션 F에 들어오는 창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창업가로 스테이션 F에 시험을 통과해서 창업가로 인정받으면 프랑스 영주권을 줍니다. 발상 자체가 틀립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상주하냐 그러면 청바지를 입고 관료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무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업하려면. 창업센터에 많이죠. 뭐 청년 창업 펀드 조성했다, 뭐 했다. 신문에 뭐 연일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창업하러 가서 뭐 하나 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김해시청, 경상남 도청 가면 나이 어린 국어 8급이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지금 바쁘다. 뭐가 이렇게밖에 준비 안 됐어요. 이 창업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창업 좀 하지 마라 하라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4년 동안 죽도록 뭐 하냐면 영어 공부를 하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유럽에 있는 애들은 4년 내도록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애들하고 경쟁이 안 돼. 그럼 왜 맨날 같이 붙이냐. 무조건 하고 기술 창업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나 교수들급이나 박사 이상의 또는 연구소에 있는 중년 이상의 기술 창업이 우리는 밀어줘야지, 그 학생들한테 4학년한테 창업하라고 돈 엄청나게 주고 7천만 원씩 1억 5천씩 주고 사고만 치지. 발상 자체가 왜 큰 틀에서 흐름을 모른다. 그래서 창업하려면 법이나 있는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이 상주하는 시스템, 스테이션 F가 거기에 큰 작용을 한 겁니다. 잘 안 되네요. 요 앞 들어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의 평균 연령이 한 3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눈초리는 보니까 거의 뭐 초롱초롱하면 거의 30대 초반의 눈빛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나이는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청춘일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중심이 되어서 사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자, 지금 전 세계의 탑 10 대학, 탑 10 most valuable brands,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왜 10개 중에 삼성이 들어갔다는 건 너무나 뭐 대한민국으로서 행복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전부 IT입니다. 삼성도 IT입니다. 유일하게 하나 그죠? ICBC라고 은행이 하나 있긴 한데 다 대부분 IT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냐? 딱 누를게요.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88년도 자료입니다. 제가 88학번이니까. 1988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순위 전부 일본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이 상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IT 관련된 거나 ICT 관련된 청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파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이쪽만 공부하게 돼 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자기가 아는 부분을 계속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떻다, 폐수 처리가 어땠다, 공장의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서 우산중 공작 기계의 기계가 어떻다, 저떻다. 삼성의 갤럭시 폰을 컨테이너 한 박스로 컨테이너 박스를 꽉 채워서 팔면 아마 김해시에서 다 생산된 모든 제조품을 수출한 가격보다 더 이윤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정도로 IT나 ICT가 기회를, 그렇다고 제가 제조업을 없애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이 사람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손정희, 일본말로 손마사요시. 이 사람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 저분은 저를 잘 모릅니다. 저분의 비서는 저를 압니다. 한번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한전하고 한다고 하다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알죠? 사카모토 료마.
많이 들어봤죠, 사카모토. 우리는 한국 사람한테는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두 명입니다.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우리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또는 어떤 애는 조금 똑똑한 애는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3명 정도 이렇게. 일본인은 그냥 100%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냥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 다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학업 무사였고 아무런 재력과 게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칼을 너무 잘 쓴다는 것 외에는, 어마어마한 사무라이라는 것 외에는 별 거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의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29살에 탈번이라 그래서 마을을 벗어났는데, 일본에는 탈번을 하면 잡히면 죽습니다, 무조건. 탈번을 하고 35살에 암살을 하는데 그 짧은 6년 만에 일본을 메이지 유신이라는 기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뭐냐 하면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생각. 예. 그런데 그 책을 요마가 간다라는, 요마가 육구라는 유명한 이 사람의 전기를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읽고, 이 사람이 일본의 모든 시스템을 버리고 손 마사요시가 미국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빠찡꼬 사장, 돈이 많으니까 가라 해서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서 뭘 공부하냐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합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하지 않던 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그걸 들고 일본에서 야후 재팬을 만들고 지금 현재 애플 폰을 판매하는 판매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3가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브로드밴드 유명한 얘기입니다. 브로드밴드. 그 브로드밴드 뭐냐면 초광대급 인터넷. 김대중 대통령 그걸 정확하게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세계 최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2등하고 1.6배나 저희가 많습니다. 2등이 아일랜드인데 우리나라 전세,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데이터 쓰고 계십니다. 지금 카톡하고 뭐 이렇게 뭐 찾아 검색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1.6배나 높습니다. 2등보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손정희가, 손 마사요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관철시켰습니다. 대통령 되시자마자 손 마사요시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AI를 또 똑같이 외쳤습니다. 다음에 정권 잡으시면 꼭 하십시오. AI가 모든 돈을 다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광주가 AI 도시로 됐죠. 5천억을 줬는데 여기 광주분 안 계시죠? 이 광주 쪽에 바로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일말을 잘못했네. 광주 열심히 하십시오. 하드웨어에 3,500을 썼다. 5천억 중에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소프트웨어에 5천억을 다 써야 됩니다. 하드웨어에 서버 구축하는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꼭 AI를 하시라. 다음. 제가 그냥 오기 전에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경남 코딩 아카데미 이런 거 그냥 1년에 한 50억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백골 40억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여기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자리 많으니까 여기도 하면 되겠네요. 네. 이건 다 아시죠? 이게 동영상이 안 되네. 이게 PPT가 안 돼서 그러는가요? 제일 중요한 것만 확 지워져 있네. 이게 삭삭삭 지워지면서 멋진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안타깝네요. 다음 취미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네.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냥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스티브 잡스한테 스마트폰을 만들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생각해낸 건데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구조는 어느 누구에게, 어느 조직에게 뭘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걸 못 만듭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주고 너 마음껏 생각하라고 해야지. 이러이러한 틀이 있으니까 이거 해봐라고 하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그리고 관료가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막 파. AI가 뭔지. 안에 구조가 어땠어. 그래서 요거 해서 무슨 딥러닝에 머신러닝에 AI를 어느 대학에 무슨 교수가 하시오.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발 그냥 AI라는 큰 틀에서 마음껏 해라고 해요. 춤을 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칼군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우리의 제도에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말은 사람이 먼저다 해놓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조직이 먼저고 구성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 하면 여기 지금 그래서 내가 사람 이야기를 쭉 적었는데 안타까운데 지금 전 세계 3차 산업혁명까지 다 이끌었던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 사람의 생각 하나로 이끄는 거지 누가 해라고 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좀 정말 뛰어난 인간이 있거나 정말 뛰어난 누가 있으면 믿고 과감하게 맡겨서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해서 세상을 바꾸도록 도와줘야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그리고 여기 김해니까 제가 김해 이야기 좀 하자면 제가 여기 갔거든요. 말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말매의 눈물은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에 현대중공업에 팔렸죠. 그 크레인을 1달러에 팔려가지고 말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장송곡이 흘러나가면서 방송을 했던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 말매 가면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예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사람에게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 당시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이 뭐냐면 30대 장관이 했습니다. 스웨덴에. 그 사람이 청년이니까 청년의 생각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세계적인 도시가 됐고요. 구겐하임 이야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감동받는 게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다음. 요거 시놀라 디트로이트를 제외하고 하나 더 가볼게요. 함부르크 가시면 완전 함부르크가 망해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함부르크의 항만을 창고에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콘서트홀을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누구나 가서 여기서 콘서트를 하고 싶은 홀로 변했습니다. 뭔가 지금 창원공단에 7월 말에 뭐 합니다. 그 동남권 전시장에 빨간 벽돌에다가 뭐 개보수 했던 그런 컨텐츠 뭐 진흥원 들어오는데 저는 그거 보고 잘했지만 이렇게 좀 개조했으면 아직도 그 입구에는 쇠창살로 그 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청년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 행사할 생각, 내가 돈을 썼으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이거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청년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청년은 이런 곳을 좋아하지 이런 형태의 건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망했다. 별거 아니에요. 디트로이트 인구가 200만에서 70만까지 내려간 게 있습니다. 130만이 사라졌어요. 다 망했어. 온갖 디트로이트 출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돈 투자해라 했는데 안 돼. 다 실패. 딱 하나 성공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됐냐면 모르겠다 해가지고 스포츠하고 페스티벌을 계속 열었어요. 그 돈으로 모은 돈으로. 그러니까 스포츠와 페스티벌이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술 먹고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하다가 얘들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갈 데가 없네. 왜? 축제는 내일 또 있는데 집에는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온다라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 기회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트로이트는 다시 재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을 잡아라. 경남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남 산업에 ICT를 반드시 입혀야 됩니다. 제조 ICT,
농업 ICT, 생명 ICT, 관광 ICT, 에너지 ICT. 경남에다가 모든 산업군에다가 뒤에다가 뭘 붙인다? ICT를 다 붙여야 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생명 중심의 강소연급을 특구라고 하지 말고 김해 생명 ICT 강소연급을 특구로 바꾸십시오. 이름을. 뒤에다 ICT 붙이면 돼요. 공짜잖아요. ICT 붙이는데 돈 냅니까? 전혀 돈 안 내. 그냥 붙이면 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을 반드시 성장시켜라. 1조 이상의 매출액을 갖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 알리바바의 마인, 항저우 그 좁은 아파트 10몇 평의 아파트에 17명이 들어가서 창업을 했는데 그게 항저우 그 지금 성지입니다. 성지 그 아파트는. 그 17명에게 지금 다 17명이 다 수천억 조단위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리바바의 마인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냐? 마인도 대단했지만 마인은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저우 시입니다. 항저우 시가 엄청나게 밀어줬습니다. 알리바바 마인을. 그리고 마인이 크니까 다음은 누가 키워줬습니까? 상하이가 키워줬습니다. 상하이에서 크니까 누가 키워줬습니까? 중국에서 키워준 겁니다. 지금은 중국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지만 시진핑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을 공공기관에 주는 거는 조금 주세요. 그냥 많이 주지 말고. 누구한테 주라? 기업에게 직접 주라. 그리고 대학 교수한테 돈 주지 말고 기업에 줘서 기업 보고 네가 좋아하는 대학 교수를 잡아와라 그래야 돼. 대학 교수부터 돈을 주고 네가 기업 잡아라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자기 말 잘 듣는 기업한테 매출이 있든 없든 뭘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업한테 돈을 주고 대학 교수를 잡아라 해야 되는데 돈을 편하니까 잡아넣기 좋으니까 나쁜 짓 하면 잡아넣기 쉬우니까 공공기관 교수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 다시 기업을 하니까 기업이 메인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되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미지다. 젊은이들에게 이미지를 창출시켜라.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잠깐 갖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저 김종대 의원입니다. 저도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어제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네, B그룹으로 옮겼죠. 예, 격상시키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이제 무역 개발 회의이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대한민국의 그런 정책에 굉장히 평가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만 들어가 안 되겠다. 의원들 전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창원이나 경남이 불경 메가시티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경남 스마트 산단에 관계되는 우리 박 단장님께서 이 소위 메가시티하고 소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ICT 정보통신기술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메가시티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연계되고 있는지, 연계하려면 어떤 걸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질문 지난 몇 년간 질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냥 솔직한 제 개인적 생각밖에 지금 답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지사님하고 메가시티 관련해서 저하고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울산이라든지 다른 시의 어떤 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하고는 지금 이제 접촉을 시작해서 제가 관련 협의를 지금 하고 시작을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메가시티 내에 일하는 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합치거나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힘이 세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약할 때는 부탁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협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경남도 메가시티도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 많지만 경남 자체에서 힘을 굉장히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제 부산에는 센텀2라고 그래서 ICT 단지를 지금 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ICT가 어느 단지를 뭐 판교니 뭐 서울 디지털밸리에서 뭐 그런 쪽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ICT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도 충분히 뭐 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해 시 같은 경우도 빨리 생명 ICT로 선언을 한다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 ICT 그다음에 뭐 AI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된다고 보고요. 그 기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협력하고 여기 있는 많은 대학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런 예산들에 대한 방향성을 누가 해야 되냐면 기업인들이 같이 와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드는데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몇 번 동일한 이야기하지만 메가시티의 성공과 실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수도권에 마른 수도권이라고 쓰고 실제는 전철권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맞습니다. 교통망인데 그 교통망을 저는 절대 버스는 안 됩니다. 버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철권입니다. 전철권. 지하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바뀌어야지 안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전철을 만들면 나중에 이게 뭐 BC 분석이 안 된다. 완전 무시해야 됩니다. 최초의 전철을 깔 때 BC 분석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차관 들고 와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차관 들어서 뭐부터 했습니까? 그게 바로 2호선 아닙니까? 그때 무슨 BC가 있었습니까? 강남에 아무도 없었는데 강남에 전부 다 뻘밭이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깔았습니다. BC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왜 자기들은 지하철 깔 때 BC 하나도 없이 깔아놓고 왜 우리는 지하철 깔 때는 BC를 이야기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지하철 의원님들께서 BC 이야기를 만일에 수도권이나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아예 무시해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시 의원 김명희 의원인데요. 저는 우리 김해시의 현실적인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한 7,80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75.5%가 1인에서 10인 이하의 기업들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김해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분들을 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아까 보니까 뭐 근로자 친환경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김해시하고 창원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김해시가 김해시 정확하게 김해시청 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에 관련된 분이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창원공단은 2,600개 기업, 44개 대기업, 30인 이상 700개, 30인 이사 1,000몇백 개라고 그걸 숫자를 놓고 30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을 일단 스마트화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700개. 그리고 700개 중에 10%를 완전히 투자하는 걸로 해서 스마트 산다는 전략을 짰거든요. 김해시도 변하려면 6,000몇백, 700개, 7,000개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00개 중에서 30인 이상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바람몰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700개 기업 중에서 중견에서 매출액이 300억에서 500억이 넘는 1,000억이 넘는 친구들 중에서 2세 경영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경영에 떨어진 친구들하고 저희 집에 다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와인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면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게 뭔지. 김해시도 일단 그거부터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30인 이상 사업장. 30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뭐냐 하면 30인 이하는 아버지가 운전을 합니다. 사장이. 사모님이 직접 밥도 하고 회계도 하고 어느 옆집 사장이 사모님 누군지 모르고 회사에 가서 야 어제 술집 그 좋더라 맛있더라 했는데 옆에 앉았던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줌마였던 거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그게 30인 이상 사업장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스마트화니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30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임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전략을 세우고요. 그런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조직을 구성을 해서 스마트화 시키는 거 하고, 그 또 하나 김해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저는 산에 있는 공장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된다. 김해는. 그래서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진짜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 자연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자연 속에 있었던 것을, 자연을 무너뜨리고 산업단지가 됐던 것은 기존에 지금 비어있는 산업단지로 옮겨주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해주고 다시 그것은 자연화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김해시에 있는 많은 산속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골든루트나 무슨 산업단지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데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것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 됩니다. 빅딕이라는 것처럼 보스톤은 100년을 계획해서 도로를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보스톤에 100년, 계획이 100년입니다. 모든 도로를 지하화하는. 프랑스 파리 가보시면 지금 프랑스 파리의 그 시장이 엄청나게 욕먹다가 지금 완전 인기 좋은데요. 프랑스 파리는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듭니다. 2차선을 1차선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났어요. 왜? 도로를 줄이느냐. 안 그래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차 몰고 오지 마라.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 이제 자전거 타고 지하철만 이용하게 되고 자전거 타고 하니까 다들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몸이 아주 예뻐집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 벌들이 많아서 난리랍니다. 왜? 차가 매연이 줄어드니까 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양봉산업이 오히려 건물 위에 양봉산업을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김해시는 맨 높이 있는 아름다운 산부터 거기 있는 공단부터 하나씩 이 지역으로 산업단지로 데려오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계속 김해시는 친화적인,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 그죠? 컨테이너선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죠? 좀 제발 100년의 계획을 두고 50년의 계획을 두고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김해 사니까. 저 김해 유라 그 팔판 살거든요. 예, 곧 저도 FA 선언하니까, 예, 스마트 산단 단장 곧 그만두니까 FA 선언하니까 언제든지 초청하십시오. 예.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단장으로서 창원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 경제와 경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박민원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휴식 후에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